5월은 끝나가고 돈은 없고 분명 한 달 전에는 있던 돈이 다 사라졌습니다. 딱히 무언가 산 것도 없는데 말이죠. 명세서를 살펴보니 온통 먹는 데 쓴 돈이더군요.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엔겔 지수입니다.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엔겔 지수가 높니 낮니, 중국은 그렇대, 일본은 저렇대 해서 엔겔 지수라는 단어는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엔겔 지수는 일정 기간 가계 소비 지출 총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전체 소득에서 식비가 얼마를 차지하냐를 의미하죠. 엔겔 지수를 처음 언급한 인물은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엔겔인데요. 그는 작센 지역의 통계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벨기에 노동자 가구의 가계 조사를 하던 중 지출 총액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계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소득층일수록 전체 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한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그는 1857년 벨기에 노동자 가족의 생활비라는 논문을 발표하며 소득이 높아질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교육이나 오락, 문화에 대한 지출은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엔겔의 주장이 통계적인 법칙으로 인정받으며 저소득층에서 식료품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고소득층에서 식료품비의 비중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엔겔의 법칙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 지출 총액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엔겔 지수라고 부르게 되었죠. 엔겔은 이 엔겔 지수가 25% 이하인 사람들은 소득 최상위 계층이며 25%에서 30%는 상위층, 30%에서 50%는 중위층, 50%에서 70%를 차지하면 하위층, 70% 이상을 차지하면 극빈층이라고 구분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식료품비보다는 교육이나 문화생활비에 대한 지출이 증가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엔겔 지수는 한 국가의 경제적 수준을 말할 때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엔겔 지수가 50% 이상이면 후진국, 30%에서 50%에 해당하면 개발도상국, 그리고 30% 이하라면 선진국에 해당하죠. 그렇다면 한국의 엔겔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2019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 발표 기준 14.1%로 엔겔 지수상으로 선진국에 해당합니다. 외식비를 포함하더라도 27.4%로 30%를 넘지 않고 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며 엔겔 지수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엔겔 지수가 발표된 시기인 1857년에는 외식이나 식료품 이외의 지출에 대한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원재료를 이용해 식사를 해결했던 과거와는 달리 외식을 할 때는 식당 서빙 비용 등 인건비가 포함되고 배달 음식 역시도 배달비나 인건비가 반영되기 때문이죠. 또 1인 가구나 맞벌이 부부가 늘며 모든 재료를 준비해 요리하기보단 가공식품을 구매해 먹는 이가 늘어났는데요. 이 역시도 음식의 가공 과정에서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식료품비 비중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엔겔 지수는 국가별 경제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미식의 국가 프랑스는 프랑스인들은 이빨로 무덤을 판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식사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데요. 그들이 단순히 한 끼를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예술 행위로 간주하며 먹는 만큼 프랑스는 비슷한 경제규모 국가들보다 엔겔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엔겔 지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 분위별로 지수를 계산하기도 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도 하는 등 기관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통계 집단에 따라 다르고 또 어떤 방식을 통해 계산하느냐에 따라도 달라지는 이 지수 때문에 항상 언급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위계수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진위계수로 찾아뵙겠습니다.